그 최근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힘든 시기를 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임비서브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거 하잖아요. 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네. 좀 가다 새벽에 자다가 깨가지고 네. 되게 무서워서 잠을 설친 적도 있고 악몽도 꾸기도 하고요. 좀 가끔씩 좀 주저앉아서 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네,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있냐면은 네. 일단은 이 하락장에 네.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제 투자 기준을 좀 점검하고 있어요. 내 투자 기준이 뭐가 잘못됐을까? 네. 좀 어떤 거를 고쳐야 다음에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투자 기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하락장을 제가 잘 견디고 버텨내고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제가 투자자로서 얼마나 단단해질까? 그래서 좀 하락장이랑 힘들긴 하지만 좀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진짜 막 인터뷰할 때 얘기하던 하락장을 견디고 나면 그게 다 우리에게 성장통이 될 거고 다음번에 정말로 멋진 투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긴 하는데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인내의 시간과 자기 혼자 생각하는 시간들, 투자 기준들, 점검하는 시간들 그것들이 있었을 때 사실 해당하는 이야기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하락장이 되니까 네.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는 거잖아요. 네. 버티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이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할 건데 좀 제가 좀 성장할 수 있는,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로 삼고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혹시 임비서브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절 이런 경험들 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네. 아파트를 하나 매도를 했는데요. 네. 한창 분위기 좋을 때보다 2억 정도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거를 또 매도를 했고요. 또 제가 또 지방 소도시에 분양권이 있습니다. 네. 올해 여름쯤에 입주하는 건데요. 네. 제가 피를 몇천 주고 샀어요. 네. 그런데 그게 작년 가을부터 네. 피가 조금씩 녹기 시작하더니 네. 0원이 되고 마이너스까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겨울쯤에 마이너스 2천으로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연락이 없다가 올해 1월부터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팔까? 손절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어요. 매수자인 척 전화를 해봤는데 네. 분위기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마이너스 피가 다 사라지고 네. 0원이 되고 네. 어떤 거는 피가 좀 붙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하루에 막 5건, 6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2천도 올렸습니다. 2천도 올려서 제로에 내놨거든요. 제로에 내놓은 것도 최근에 좀 문의가 좀 있는 게 이제 곧 팔릴 것 같아요. 네. 근데 0원에 팔아도 저는 사실 몇천 손해보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사실 손해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몇천이긴 손절이긴 하지만 손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손절하는 데 있어서 기준들이 있나요? 네. 저는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일단 제가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냐 없냐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네. 예를 들어서 매매가의 한 50%를 전세를 잡는 겁니다. 네. 매매가가 5억이면은 50%를 전세가를 잡으면 2억 5천이잖아요. 네. 근데 5천만 원은 이미 계약금이 들어가 있고 추가 투자금 2억입니다. 네. 이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으면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저는 딱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두 가지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는 30만 이하 소도시는 정리한다. 네. 두 번째는 향후 3, 4년간 공급이 돼서 내가 가진 물건이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리는 경우 30% 이하로 밀리는 경우는 손절하자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0%는 이제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고 싶어 하는 선호도에 있어서 또는 가장 비싼 순으로 해서 상위 30%에서 벗어나면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자세히 좀 풀면요. 제가 왜 30만 이하 소도시는 손절하는 기준을 세웠냐면요. 제가 이걸 21년도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21년도에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역시, 중소도시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그 당시는 자금이 들어갈 때가 돈이 모일 곳이 소도시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맞았어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수도권, 강역시는 30%는 떨어졌고 심한 곳은 4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다음 상승장 때
투자자들은 돈은 어디에 벌릴 것인가? 네. 대도시에 몰릴 것인가? 소도시에 몰릴 것인가? 저는 대도시에 몰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30만 이하 도시는 나중에 상승장에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게 좀 그래서 차라리 그 기회병이면 네. 큰 도시를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소도시를 정리하기로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향후 3, 4년간 계속 공급이 있어서 네. 내가 가진 물건이 후순위로 좀 밀리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후순위로 좀 밀린다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리스크도 더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제 순위가, 제 물건이 네. 순위에 밀리면은 그것도 손절하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기준은 이성인데. 네. 실제 만약에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감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기준대로 행동을 하는 건 쉽지 않은데. 네. 저는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육참 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손절이어서 저도 되게 속이 쓰리고 또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저는 이거를 살을 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회수한 자금으로 후위를 도모를 하는 거죠. 다음 상승장 때 네. 뼈를 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나을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멘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에 대한 플랜이 있구나. 네. 그래서 넥스트를 위해서는 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지금 매매가도 좀 빠졌지만 사실 전세가도 만만치 않게 빠지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막 역전세인 것 같아요. 혹시 물서브님도 역전세 뭐 이런 좀 경험도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고요. 웃음이 왜 뭐 나오는지. 말하면 다 많이 했다네요. 네, 웃음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떨어진 거는 네. 그거는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해요. 네. 보통 이제 임차인이 연장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네. 이사하는 게 귀찮아서 네. 시세를 잘 몰라서 네.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전세가 5천만 원, 네. 1억, 네. 1억 이상 떨어진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걸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어때요? 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작년 9월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길래 네. 엑셀표에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아파트와 지산 따로 분류해 정리를 했고요. 아파트면은 매매가, 제가 세팅한 전세가, 네. 현재 매매가, 현재 전세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전세가를 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정리를 했어요. 이송장이 얼마, 조통장이 얼마 했고, 또 여차하면 깰 수 있는 변액보험이라든지 네. 청약통장, 그 다음에 연금펀드까지 네. 다 계산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전세 만기를 좀 확인해 봤는데 한 6개월 뒤쯤에 전세 만기인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시점에 한 전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전화를 했죠. 만기가 6개월이 남았는데 네. 임차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 전화를 해서 혹시 6개월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앞으로 더 사실 계획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사실 계획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죠. 전세가가 8천만 원 떨어졌는데 내가 이거를 다 드리기는 좀 부담이 없지 않으니 떨어진 전세가에 대한 그 6%의 이자로 네. 2년치 이자를 일시불로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임차인이 뭐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겠대요.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네. 며칠 뒤에 만약에 혹시 전세 사기당할까봐 전세를 혹시 어떻게 될까봐 불안하시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된다. 네. 제가 전세 보증보험의 비용의 반절을 내가 부담을 하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임차인이 승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계약서를 써서 네. 전세를 연장을 했는데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전세가 2억 가까이 더 떨어졌거든요. 네. 네. 제가 좀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이거를 좀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건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전세가 지금 한 1억 8천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만기가 내년 2월이에요. 근데 되게 불행인 거는 그 전세 만기 기간에
대규모 입주장, 한 2,500세대 대규모 입주장이 있거든요. 아, 인근에? 네, 인근에 있습니다. 네. 전세가가 더 떨어지면 떨어질지 오르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메꿀 자금은 없고, 네. 그리고 2년 뒤에, 내년 1년 뒤에 팔려고 하는데 입주장이 겹쳐서 좀 가격이 많이 오르지도 못하겠다. 네. 제 생각에는 좀 오를 것 같은데 내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대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 매물에서 가장 싸게 내놨습니다. 가장 싸게 내놔서 네, 며칠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역전세 난 거는 협상을 해서 계약을 이어나가거나 대응할 거는 대응하면서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게 좀 많이 인상적이네요. 네. 일단은 갖고 있는 물건을 싹 다 제대로 정리해 본다. 네.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전세가가 어떻게 변할지 체크해 보고 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도 다 체크해 본다. 두 개만 탁 비교해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내가 대응할 수 있다 없다가. 그리고 주변에 입주 분량까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대응을 하는 거네요. 네, 팔 거는 팔고 대응이 안 되는 건 팔고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고 협상할 건 협상하고. 네, 협상할 건 협상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 누군가에게는 또 경종을 울리겠는데요. 맞아, 나도 지금 전세 조금 내려와 있는데 이거 1년 뒤에 만기인데 왠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가만 놔두면 될까? 혹시 뭐 1년이나 남았으니까 혹여나 다시 또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 가서 또 좀 생각해 볼까?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지금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하락장의 경험을 했잖아요. 내 예상이 틀릴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물건들 중에서 매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계약하고 또 6%까지 선불로 또 이자까지 주면서 끌고 간 물건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뭐 앞으로 조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걸까요? 네,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전반적으로 좀 뭐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 포인트는 금리에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금리가 내려야 전세 대출도 내릴 거고요. 전세 대출 이율이 내리면은 전세가가 좀 올라갈 거잖아요. 전세가가 오르면 그 주택이 없으신 분들, 주택이 없는 분들은 이 전세가에는 살 바에는 그냥 집을 살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거주자들로 집을 매매를 할 거고 전세가가 오르면은 갭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래가 좀 많이 돼서 가격이 좀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분위기가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금리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좀 떨어진다면 전세가가 올라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재계약을 했다. 네. 거네요. 그리고 실제 현장을 가봐도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정말 바닥이었다고 판단을 하는 게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최저 매물들은 다 거래가 되고 한 단계 좀 올라왔어요. 여기서 더 오를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장 분위기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됩니다. 뭐 상승을 할지 뭐 하락을 할지 이게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거를 뭐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들긴 한데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시점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어디로 갈까? 뭐 개개인 선택은 또 다르긴 하겠죠. 지금 뭐 상승장, 하락장을 이제 겪으면서 뭐 많은 경험들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또 이제 뭔가 시작하는 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이야기 좀 있을까요? 네.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특히 21년도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인데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투자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투자가 보통 투자의 절차가 매수, 보유, 매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매수, 문제 해결, 버티기, 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누수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전세가 잘 안 맞춰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문제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버티기입니다. 네. 상승장은 뭐 그냥 지나면 되는데, 하락기에는 이게 버티는 것도 되게 멘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버티기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좋아질 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실 건데, 근데 제가 다 해보니까요, 세상에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게 마음만 갖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다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시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